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이렇게 찾아주신 여러 언론인 기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여의도 이 캠프에서 수시로 기자회견을 해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한가, 왜 이 시점에 여야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가혁명배당금당이 존재해야만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자세하게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조 발언을 좀 해주시고요. 지금 이 시대는 과테말라나 우크라이나나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나 과테말라의 모랄레스 대통령이나 우크라이나의 잘란스키 대통령이나 이런 대통령들이 기성정치인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낀 모든 세계 정당이나 국가들이 빈민청이나 서민청이나 중산청을 외면하고 상류청이나 차상위청 그리고 최상위청 이렇게 가장 중산청 이상의 국민들에게 포인트를 두고 역점적으로 정치를 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부익부 빈이빈이 만연했습니다. 이것은 칼 막스가 말한 대로 자본주의가 이런 위기를 맞이한다는 것을 막스가 예언한 것과 똑같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고통을 겪으면서도 당연히 겪어야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 경제가 선순환돼서 빈민청이나 서민청이나 중산청이나 상위청이나 차상위청이나 상위청이나 최상위청이 골고루 돈이 순환돼야 되는데 이 자본주의는 막스가 이야기한 대로 돈이 결국은 1%의 상류층이 99%의 돈을 다 가져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자본주의가 존재하다가 붕괴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위험했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쓰는 나라는 정확하게 10%밖에 안 됩니다. 하루에 2,000원 정도를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80%예요. 그 다음에 하루에 5,000원 정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한 10%. 하루에 10,000원 이상을 쓰는 대한민국 국민. 이런 정도 되는 사람이 1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칼 막스가 이야기한 대로 최상위층에 집중되어 버린 거죠. 이게 자본주의의 몰락입니다. 우리 그걸 알면서 이 국회의원들을 너무 권위주의적이고 너무 인테리들만 뽑은 거예요. 너무 상위 집단에서 뽑아낸 거예요. 아주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라는 건 엘리트 집단들이 어디서 나왔냐? 중산층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전부 차상위층이나 상위층에 제대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강남에 가서 엄청난 돈을 뿌려야 그 애가 제대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애들이 정치를 한다? 그러면 누구 합니까? 그러면 그건 국민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차상위층이나 상위층이나 최상위층을 위해서 정치를 하게 돼요. 부익부 빈이빈 만드는 기술자들이에요. 지금 우리 국회를 여러분들 국민을 위한다 이러지만 저 국회가 결국은 차상위층과 상위층을 위한 집단이 되고, 그래서 국가혁명당은 이런 시대를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해서 나와 있으나, 그러나 차상위층이나 상위층이나 최상위층들에게도 세금 포인트 제도를 해서 국가에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은 자동차 번호판도 빨간 걸로 해주고 예우를 해주는 거예요. 예우를 해주면서 중산층과 서민과 빈민들이 골고루 국민 배당금을 받도록 150만 원씩은 보장해 주자. 이렇게 해서 국가를
앞으로 경제 혜택을 누리게 하자. 이게 제 정책이고, 또 나아가서는 하루 2,000원 정도로 생활하는 80%의 지구인 거죠. 그것마저도 못 먹는데 1년에 5억 명이 굶어 죽는 이 지구의 불균형한 상태. 10년 미국에서 땅소리 갖다 묻어버리고 저쪽에서는 굶어 죽고, 이런 국가 이기주의도 종식시켜야 돼. 이건 칼막스가 말하는 자본주의의 몰락은 곡식은 한쪽에서 갖다 버리고 한쪽은 굶어 죽고, 이런 제도를 바로 고칠 수가 없다 해서 그런 게 나왔습니다만, 우리는 이런 걸 이제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가혁명당을 우습게 알거나 대한민국의 다른 당과 비교하는 그런 언론인들은 내가 다 나중에 이렇게 반하다가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이건 혁명당이고, 혁명당이 나가는 길은 정말 서민과 중산층, 대부분 국민이 중산층으로 향유할 수 있고, 충분한 적은 노동력으로 충분히 여유있게 가족과 생활할 수 있는 이러한 국가를 만들어서 전 세계로 전염되게 해서 세계를 통일해가지고 세계 국가 이기주의 국경을 없애겠다. 그래서 세계가 하나의 GDP 2,000원으로 사는 80%의 지구인, 그 사람들을 구해내겠다. 다 함께 우리가 잘 살아야겠다. 이런 이념으로 국가혁명당이, 혁명배당금당이 창단되었습니다. 국가혁명당은 체요, 그 용은 배당금당입니다. 국가혁명은 우리의 사명이고, 배당금당은 그 하나의 방법. 배당금부터 실천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당명에는 체와 용이, 체상용이 붙어 있습니다. 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당? 그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뭘 실천하겠다? 배당금, 이것까지 붙어 있는 당. 체와 상과 용이 함께 있는 당명이라는 거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당명들은 자기들의 이니셜이나 이념만 표시했지만, 우리 당은 국가를 혁명하면서 뭘 혁명하냐? 대전제하에 배당금으로 혁명을 완수하겠다. 이런 체와 용이 함께, 음과 양이 함께하는 정당명으로 시작했다는 것. 그래서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 150명, 국민배당금 150만, 국회의원 150명, 국민배당금 150만, 세 가지 국민배당금이 150만원씩 줄 것이고, 국회의원은 150명으로 확보할 것이고, 당원수는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이 150만 명 우리가 거의 확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50 이것을 이루어야 대한민국 국민배당금 혁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을 무슨 여당이나 야당이나 청산 대상인 그런 정당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큰 고통을 주는 그런 정당들, 이제 앞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가혁명당은 제일 먼저 정치를 혁명해냅니다. 정당을 혁명해낼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정당이 다당제로 들어갈 것이고, 지금은 5당 1체제, 야권이 5개 당이 떠 있고 여당이 하나로 통일돼 가고 있어요. 이 여당 1체제로 총선과 내년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다당제가 출범하면서 국가혁명당이 그 선두에 서게 되고, 그 선두의 정당이 결국은 국가를 세계를 통일하고 우리나라를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명자의 국가, 지도자의 국가로 등장시켜서 세계를 통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민들이 기성정치인들에 대한 정치 혐오 시대를 벗어나서, 내가 지나가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어서 사진을 찍고 웃어보고 즐거워하는데, 나를 보기 전에 강남터미널에
강남의 신세계백화점 그런 데를 이리 지나가 보면 허경영공으로 웃고 좋아하는데 한 사람도 없는 사람이 없어. 전부 우울한 표정, 전부 자포자기한 표정, 쫓기는 모습, 밝은 모습을 구경할 수가 없어. 지방 가면은 전부 경제가 바닥이 된 거야. 사람들이 전부 죽겠다는 얼굴밖에 없어. 그럼 나를 보면은 제발 좀 살려주세요. 대한민국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형.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제 내가 끝낼 것이고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은 우리가 설득해서 바로 잡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이 없습니다. 나는 한 번도 대통령을 비난해 본 적이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또 이번에 나와 있는 문재인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어떤 이승만 대통령, 어느 대통령도 한 번도 비난해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대통령인들 애국자가 안 되고 싶고 안중근 의사가 안 되고 싶은 대통령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조건 반대주의, 무조건 지도자를 흔들어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게 해서 뭔가 반사 이익을 보겠다. 이런 국가 정당들 꼬라서니를 보면서 나는 국가혁명당이 앞으로 먼 미래의 정당 제도를 영원히 폐지하고 전 세계가 무소속으로 국회의원도 나가고 대통령도 나가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느 정당에 들어있다면 국민들이 공정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느 국회의원이 정당에서 뽑혔다면 공정한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현 정치 제도가 이러니까 우리는 당을 만들어서 세력화할 수밖에 없지만 언젠가는 이 대한민국이 살고 세계가 살기 위해서는 정당 제도가 폐지돼요. 대통령이 중립적인 관점에서 국민들도 대통령을 중립적인 인물로 바라보면서 대통령이 하는 말에 우리는 바로 협조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정당에 들어있으니까 다른 당에서는 대통령을 비아냥거리고 어머니 편드는 자식, 아버지 편드는 자식, 이래가지고 그 가정이 원만하게 되겠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정당이 있으면 안 되듯이 국가도 정당이 존재해서는 앞으로 인류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고, 자본주의는 그 정당 제도 때문에 부익부빈이 거기에 달해서 1%의 5%의 상류층이 전 세계 경제를 장악하고 1%의 특권 청득이 그 5%를 장악하는 이런 칼막스의 자본주의 종말론이 현실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걸 바꿀 겁니다. 그래서 국가 구국의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앉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운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나타났다는 거,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분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소속사하고 인물을 좀 받겠습니다. 자, 질문 받겠습니다. 앉아서도 되나요? 예, 괜찮습니다. 마이크 받으십니다. 네, 허경영 대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칼막스의 경제 이론을 들어서 자본주의가 결국은 실패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20세기의 사회주의 거에 사실 실험이 끝나서 거의 망했습니다, 사회주의가. 그리고 자본주의의 상징자의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고 그 자본주의의 그 약점을 자꾸 보완해 가고 있습니다. 자꾸 자본주의가 최고는 아니지만 그나마 있는 제도 중에서 제일 좋아서 자꾸 개선해 가고 있어요. 자꾸 여기에 지금 총재님,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주의
이 개념이 많이 개재되어 있어요. 배당금제라고 하는 것은 그 배당금 계속 유지가 되려면은 어떤 그 생산과 성장이라고 하는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줘서 그 성장이 바탕이 되겠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자본주의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가 제도를 수정해야 되는 거죠. 말하자면 사회주의로 가기보다는 자본주의 자체를 보완해야 되는데 그 자본주의가 국가주의가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죠. 국수주의, 국가주의,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성공할 수 없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자본주의가 잘못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주의 자체는 좋아요. 공산주의도 엄격히 따지면 자본주의입니다. 제대로 된 자본주의들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가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체제예요. 전쟁이 났을 때 우리는 배급을 받고 공산주의 체제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평화가 유지되면 배급이 끊어져요.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극단적인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하자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인데 자본가들은 대우를 해주고 그들의 경영 능력을 인정해주고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도 주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빨간 남발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굶는 사람, 카드비 못 내는 사람,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하는데 한 달이면 마이너스 내는 사람, 이 사람은 없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자본주의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나는 사회주의도 원치 않아요. 예. 그래서 국민배당금은 절대 우리가 받을 배당금을 주니까 자본주의입니다. 주식회사 대한민국이 5천만 명에게 주주들에게 뭘 해줬습니까? 도로 내준 것밖에 더 있어요? 시청, 도청, 무슨 청와대보다 10배로 크게 지난 거 그거밖에 더 있어요? 유엔지 초화롭게 꾸며놓은 것밖에 더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야.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가정을 살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경제, 빚을 없애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거 팔아가지고 콘센트 쳐놓고 천막 쳐놓고 있더라도 국민이 빚이 없어야 돼. 알겠죠? 나는 빚 없는 자본주의. 정말 빚을 얻는 것은 기업들이 빚을 얻어야지. 빼빠르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왜 빚이 있어요?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하는데 왜 빚이 있습니까? 그것은 뭔가 은행에서 주택융자나 이런 걸 뺏어가기 때문이에요. 그 악순환을 부채 완전 해결로 탕감을 집을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모든 빚은 갚아줘버리고 5억까지. 부채 탕감 정책을 양적 완화로 해결했다 해서 자본주의가 잘못됩니까? 엄청나게 활기를 얻어요. 왜? 은행 이자로 내던 중산층들이 월급 받아 은행 이자 내고 애 학원비 내면 쓸 게 없어요. 그 백화점 문 닫아요. 세수가 안 들어와.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지 않아. 나는 500만 명의 특수사업자, 미국으로 말하면 브로커, 그런 것도 허가해줘봐요. 서로 비밀리에 주고받는 이런 음성적인 돈도 전부 양성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법 위반 걸려 들어가는 거는 전부 없어져요. 의사한테 환자를 소개해 줄 수 있어. 변호사한테 사건을 갖다 주고 페이를 받아. 계산서 써줘. 이게 변호사법 위반인데 이제는 뭐든지 소개하는 사람은 페이를 받게 해줘봐요. 세금으로 걷어들여요. 지금까지는 왜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말하자면은 브로커를 인정해요. 이 진짜 자본주의를 제대로 만드는 거야. 병원에 의사가 영업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앞으로는 영업하면. 변호사 영업해. 사건 많이 갖다 주면 갖다 주는 사람 돈 받아. 부동산 중개인만 해먹습니까? 중개인은 중개 수수료를 받고 중개인한테 야 내가 집 5채 살 사람 있으면 소개해줄게. 얼마 줄 거예요? 얼마 계약해가지고 해. 그럼 특수사업자예요. 브로커예요. 그 사업자 번호 내가지고 돈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경제활동하는 범위가 아주 폭넓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두지 못하는 세수가 바로 지금
특별사업자, 그 밑에서 중간중간 소개도 받는 거. 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세수가 1000조까지 올라갈 수 있다. 지금 국가 500조입니다. 1년 예산이 1000조까지 올라가. 자, 교도소득세. 교도도 강력 범위에는 안 들어가. 그러다 보니까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돈, 법무부 예산 2조 중에 1조는 절약돼. 아니 뭐 그거 보니까 통일부 1조 4천억 쓰는 거 없애버려. 외무부에 통일국이 들어가. 왜 우리가 통일 급합니까? 북한하고 40대 1이야. 그러니까 독일은 3대 1일 때 통일했어요. 그런데도 독일 경제가 흔들려. 그러니까 우리는 40대 1이야. 무슨 통일을 논할 때입니까? 우리가 40배로 북한보다 잘 살면 우리는 지원해 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물량 지원을 해야지 돈을 주면 핵을 만드니까.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민간 차원에서 교류와 지원 확대 이런 거 우리가 하지 통일하자 이런 말은 우리는 북한한테는 절대 꺼내면 이거는 연방제가 잘못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적화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일체 아시아가 통일되기 전에 북한과 통일을 원하는 자는 용납하지 않는 것이죠. 그건 법으로 나중에 정할 겁니다. 남북 통일을 주장하는 자들은 나라를 적화시키지 않는 자들. 절대로 대한민국은 아시아를 통일을 신속히 하고 그 아시아가 통일돼서 하나의 경제 공동체, 정치 공동체가 되고 나면은 그다음 북한 통일에도 안전해요. 그 다음에 세계 통일을 내가 해냅니다. 내 생애에 세계 통일을 한 이후에 세계는 평화를 유지하게 돼요. 다른 질문. 예,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오 박사, 핀 마이크 드립니다. 마이크를 여기저기 갖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디어 이슈 TV 박정환 기자고요. 오늘 이 중앙당 개소식하고 기자간담회인데 굉장히 하정이 말씀드리고요. 저는 지금 세 가지만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국회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 게 지소미아 그리고 공수처 이게 지금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지금 세월호 사건이 다시 지금 부각이 돼서 지금 재조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지금 보니까 기획적인 침몰에 대한 일간의 세 가지 이런 거 흘러나오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 좀 밝혀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지소미아는 정부가 마지막 정리한 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우리 남북 분단이 된 이후로 6.25 사변 때 북한이 목적은 고려의 수도 개성을 가져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6.25 사변을 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했어요. 그들은 부산이 목적이 아니라 개성, 고려의 수도를 뺏어가는 거죠. 우리가 6.25 사변이 나기 전에 고려의 수도와 조선의 수도를 다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는데 북한은 고려의 수도를 가져가겠다. 우리는 조선의 왕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일성이 이제 쳐들어와서 개성을 가져가면서 저 금강산 일대까지 양보해버렸어요. 고성, 설악산 다 북한 땅이었는데 우리가 가져갔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양까지밖에 없었는데 개성을 주고 설악산, 속초, 고성, 금강산 일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그만큼 양보하면서 개성을 뺏어가는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유엔이 미국이 개성을 북한에 양보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6.25가 참패한 거예요. 6.25 전쟁으로 아주 참패가 되고 개성을 뺏겠다는 건 고려의 수도입니다. 우리나라 이름은 고려예요. 코리아의 수도를 뺏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광주 산맥의 끄트머리인 청와대와 조선의 수도 왕궁과 광주 산맥의 끄트머리인 개성을 뺏기고 지금 어정쩡하게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 제가 나타난 것은 나는 여러분들 대한민국 국민들 도저히 나는
네, 이래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소미아는 우리가 북한을 방어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의 10%, 약 50조가 들어갑니다. 40조 이상이 들어가는데 일본은 자기들의 GDP의 1% 방위비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한민국이 북한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에 방위비를 쓸 이유가 없어.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공산화돼서 부산 앞바다까지 북한이 됐다 할 때는 일본 방위비는 10배, 20배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소미아를 해줌으로써 일본은 방위비가 안 들어가. 근데 미국이 원하는 건 또 그거야. 지소미아를 유지해 주길 바래. 근데 우리가 지소미아를 거절해볼, 지소미아를 안 하겠다 이러면 결국은 일본과 협력 관계를 안 하겠다 그러면 미국하고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는 공산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국이 실수할 것이고. 불을 보듯이 보내요. 그리고 미국은 한반도에서 무슨 꼬투리라도 잡아야 월남처럼 자기들이 물러나면서 북한과 남한을 동시에 차지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2의 월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건 지소미아를 우리가 용납하냐 안 하냐, 그게 시작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월남처럼 되고 싶지 않다. 우리는 일본은 언제나 미국은 일본 편을 들지 대한민국 편을 안 듭니다. 왜? 그게 자기들의 마지막 라인이니까, 애치선 라인이니까. 아시아 대륙은 한반도까지 좁아요. 골치 아파. 일본만 우리 태평양에 집어넣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일본만 미국 편으로 걸어가고, 이 복잡하게 말이야 필리핀까지만 가져가고 나머지 이거는 다 중국 이 아시아 쪽에 대륙에 붙은 놈들은 그걸로 줘버리자. 우리가 뭐 때문에 저렇게 고생을 하냐. 이런 생각이 미국을 월남을 준 인도네시아, 그쪽 반도들을 중국에다 준 것이, 남겨준 것이 결국은 자기들 편이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월남이 호지민한테 줬더니 공산화가 됐는데 미국 편이에요. 북한과 북한을 시켜서 남한을 통일하면 미국은 남북을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때는 중국이 뺏겨버려요. 지금 월남이 중국하고 전쟁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김정은이가 나중에 남한이 남북이 통일돼버리면 중국하고 전쟁할 거예요. 이것을 미국이 모를 리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지소미아라는 것이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한반도의 공산화와 직결되어 있어요. 그 지소미아를 유지하는 것이 한민족이 사는 길이에요. 6.25 때도 바로 미국에서 미군이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일본 때문이에요. 일본의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있던 군인들이 대거 한반도로 바로 들어오니까 북한군을 막았지. 만약에 그게 미국 본토에서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우리의 다자 안보로서 가장 필요한 지역이고 우리가 일본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는 거. 태평양 마지막 끝부분인데 그 일본이 한반도가 있음으로써 그나마 일본이 안전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 다음 또 아까 질문한 게 세월호는 어느 누구도 탓을 해서는 안 되고, 세월호 이야기는 피해자들을 제대로 위로해주고 거기에 보상을 지금보다 몇 배를 해야 됩니다. 세월호 피해자들은 진짜 억울한 거예요. 그 책임이 누가 있느냐? 바로 정부입니다. 그 당시 박근혜 정부 전 앞에 이명박 정부, 그 사람들이 세월호 책임자예요. 왜 그러냐? 일본에서 버린 배, 연안이 다 돼가지고 버린 썩은 고철배를 사가지고 와서 우리의 호화 유람선으로 쓰게 했다는 거, 여객선으로 쓰게 했다는 거. 이거 정부 교통부가, 역대 교통부 장관 이거 전부 구속 수사해야 됩니다. 어떻게 된 게 일본이 폐선으로 버린 배를 고물값으로 가져와 우리의 젊은이들을 싣고 제주도 관광선으로 그걸 쓰고 있는 이런 나라의 정책이 잘못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이 버린 배를 왜 우리가 사와서 그걸 젊은 애들을 태워서 유람 여객선으로 씁니까? 이건 우리 교통부 정책이 잘못됐고 국가 기강이 흔들린 거지. 이걸 안보에다 덮으셔서 북한이 했다, 뭐 누가 했다, 계획이 있다고 소리하면 안 됩니다. 아니 폐선박을 사와가지고 그것도 불법 개조를 허가해줬어.
그 위에 정축해가지고 그 사람의 방을 만들어주고 거기에 배가 중심을 못 잡게 만들어 놓고 밑에 안정수는 뽑아내버리고 무게를 만드느라 그럼 배가 끄떡거릴 거 아니야. 이런 배를 가지고 제주도를 그 많은 사람을 싣고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이거는 우리 교통정책의 큰 문제점이에요. 이거는 대통령의 의지가 문제입니다. 예. 우리는 일본을 욕하면서 일본이 시한부 버린 배를 폐차처고 난 폐선을 사와서 했다는 거 우리 국가 정책의 실수지. 이거를 뭐 누가 했다 누가 원인이다 절대 대통령 이명박 정부 그 배를 가져온 당사자 대통령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박근혜 정부 공직자들 거기에 책임이 있지 어떤 정치 세력도 그게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공수처. 공수처. 공수처는 검찰 권력이 무소불위하다. 검찰 권력이 좀 강하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위협적이다 정권에. 뭐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검찰 권력을 분산하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국가 공무원을 근본적으로 신뢰해야 됩니다. 검찰이든 법무부든 입법, 사법, 행정은 공무원이 됐다는 것 자체 그걸로 우리는 존경해야 되고 믿어야 됩니다. 그걸 의심을 해서 검찰이 기소권이 있다. 그걸 경찰하고 나누자. 뭐 이러면서 국가의 고유한 직무를 행하는 검찰 권력을 그렇게 쪼갠다고 해서 그게 되겠느냐. 그래서 그 무소 검찰을 견제하는 공수처를 만들어서 검사와 판사를 앞으로 항상 그들의 재판에 관여하겠다. 정부가 공수처가 관여하겠다. 뭐 결론은 뻔하잖아요. 공수처를 통해서 검찰을 통제하겠다. 법무 사법부 통제하겠다는 거죠. 판사, 검사, 재판에 대해서 공수처가 이게 잘했는지 편견이 있었는지 사적이 뭐가 끼어들었는지 이거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이런 건데 상당히 그 사이에는 불신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나라에도 없는 공수처를 우리가 만든다. 이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긴 합니다. 뭐 일본이 공수처가 있다면 미국이 공수처가 있다면 인정해요. 근데 미국과 일본에도 없는 공수처를 우리가 만든다. 그게 조금 무슨 이해가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한다면 지금 저 한나라 한 자유한국당 대표가 저 청와대 앞에 가서 단식하고 있죠. 근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앞에 미국의 민주당 대표가 거기 가서 삭발하고 단식 투쟁하고 있으면 미국의 정치가 100년을 후퇴한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전 세계가 웃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 정치인들이 저정신 채우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국민은 서민들은 다 죽어가는데 범이고 나 다 때려치워버리고 가서 자기의 포퓰리즘 올리고 국민을 위해 주는 척 백악관 앞에 가서 단식 농성하는 그런 정치가 미국에 있나요? 선진국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는요 우리 정치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아주 한심하기 거지없어. 정말로 강화도에 돼지 한 마리가 뭐 구제역이든 열병이든 걸리면 강화도 돼지 전체를 몰살하듯이 저 병든 국회 구제역 열병 걸렸어요. 그 사람 이번에 국가혁명당으로 국회의원을 150만 원 받고 구제역 걸려면 싹 도려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나도 그들을 좋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 중에. 그러나 대한민국의 부익부 비리비를 만들어낸 장본인들이 그곳을 거쳐갔다. 그래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혁명당은 공수처를 만들자는 정부도 이해가 가고 만들지 말자는 야당도 이해가 가요. 무슨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우리 국가가 공수처를 만들자는 만큼 우리가 타락하고 정부가 부패하고 사법부가 부패하다는 걸 전 세계가 공개하는 거예요. 그 영국은 법이 없습니다.
법이 없는데 어떻게 헌법이 없는데 영국이 유지돼 가냐? 판례 위주로 자기들의 선배들이 재판한 그 기록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근데 우리는 뭐 공수처다 뭐다 만들면 뭐합니까?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데 우리 정신이 바로 서면 지금 있는 검찰로도 충분히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스위스가 공수처가 있습니까? 없어요. 세계에서도 없는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하자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국가혁명대담론단 개수학에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앞으로 내 발언 잘 들었습니다. 내년 총선에 이제 여러 이슈를 가지고 각 정당이 득표를 위해서 열심히 이제 선거 운동을 할 텐데 그 중에 큰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동성애나 서울시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로 대변되는 학교에서의 교육이 법조항으로 강제돼서 교권이 침해당하면서 아이들을 교육시키지 못하는 문제, 그리고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미명하에 오히려 가정에서 자녀를 교육할 수 없는, 부모가 자녀를 교육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그 중심에 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지만 동성애도 상당한 부분을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교과서 내용에 동성애를 주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를 가르치는 그렇다고 동성애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가르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동성애를 이제 아주 양성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갈등이 실제적으로 학교, 가정, 사회에서 일어나고 심지어 이제 우리 그 국방인력도 모병제로 대치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출산이 제한되니까 실제로 군복무할수 있는 인원도 줄어드는 과정에서 동성애는 또 다른 출산율 문제라든가 국방 인력 이런 거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가혁명대담론단에서는 이 동성애에 관한 문제라든가 학교라든가 가정에서 이렇게 법으로 강제해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게 하는 이런 여러 인권준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신지 첫 번째 여쭤보겠고요. 두 번째는 지금 그 일본 위안부 징용 문제가 지속력 문제하고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 일본 위안부 징용 문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은 계속적으로 지금 부인하는 입장이고 한국은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돼만 이게 역사의 한 방점을 찍고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위안부 징용 배상 또 그런 또 그다음에 강제노동자 이런 배상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여쭤볼 거는 이겁니다. 지금 대북 현안이 핵개발 하고 있고 사실 거의 핵개발 이제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만약에 이제 수권 정당으로 지금 나아가려고 이렇게 당이 시작했는데 내년 총선이라든가 일정 부분 어떤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확보한다면 우리 국가혁명대담론단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부와 어떤 또 다른 그런 기조가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우리나라 교육 앞으로 역대 교육부 장관은 돌아가지 않고 살아있기만 한다면 다 구속을 해야 됩니다. 내가 대통령 되면은 그 책임을 물을 거예요. 그리고 역대 교육감들도 전부 구속을 해요.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왜? 영국이 세계를 제패한 것은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라는 교육기관, 거기에서 나온 인재들이 중국, 카나다, 미국, 호주 전 세계를 다 지배한 것은 교육 때문입니다. 영국의 교육. 그리고 미국의 하버드가 미국이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도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아무리 앞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 미국 경제를 2, 3년 안에 따잡는다고 보고 있지만 그래도 중국은 졸부에 불과해요. 왜? 하버드 대학이 없으니. 이렇게 세계 석학들이 모여있는 하버드가 있는 한 미국은 망하지는 않을 거예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교육제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덕체, 지식, 그 다음에 교육, 체육
그리고 우리는 지식, 그 다음에 덕, 그 다음에 체육.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체육, 체, 덕, 지. 지식을 맨 마지막에 두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제일 우선한다. 스포츠맨십, 정의감, 이게 서로 양보심, 서로 협력, 이런 걸 교육보다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은 집에 가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 볼 수가 없어요. 어머니도 아르바이트, 아버지도 직장. 집에 가면 학원 갔다 오면 다 잠자고 있든지, 하여튼 이 가족이 서로 만날 수가 없게끔 무슨 드라마 연속극처럼 요리 나타나면 저기 쏙 빠져버려. 요거 싹 하면 요리 빠져버려. 이런 식으로 가족들이 숨바꼭질을 하는 이런 숨바꼭질 과정을 누가 만들었냐? 교육자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숨바꼭질 교육은 학교가 애들을 학교에게만 책임져라. 또 학교는 부모한테 책임을 돌려. 근데 애들은 어디 가 있냐? 학원에 가 있어. 이게 뭡니까? 학교에서 맡아서 교육을 해야 되는 학교는 임시 거쳐가는 정거장이야. 애들 마음은 학원에 가 있어. 선생님 말 하나도 안 들려. 집에 가서 엄마 잠시 밥 먹으러 와서 잠시 눈 붙이는 곳이야. 이게 정류장이야. 이게 애들을 전부 학원으로 몰아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여기에 관여된 모든 교육 지도자들은 전부 정치교육대로 그러면서 수능시험을 없애고 한 과목만 중고등학교 때 한 과목을 정해가지고 6년간 모의고사 영어만 영어 한 과목 시험 가지고 대학을 가야 되는데 전 과목을 한다거나 이런 수능시험 제도를 폐지해서 애들이 수업 시간을 즐거워하게. 영어 시험 없는 영어 시간 재밌지. 수학 시험 없는 수학 시간 재밌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한 과목만 6년간 모의고사에서 합계 점수가 수능 점수야.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바꿔가지고 애들에게 가정에서 아버지 어머니 얼굴이 제대로 보이게끔 학교 가면 선생님 얼굴이 제대로 보여야 되는데 이건 학원 선생님 얼굴로 보여. 그러니까 애들은 뭡니까? 무조건 이기고 보자. 남은 무조건 지켜야죠. 그러니까 스포츠맨십이 없어요. 맨 리그전은 머리에 없고 토너먼트. 개인 대 개인의 전쟁.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진짜 스포츠는 리그전이야. 팀워크를 이루었어. 서로 내가 공을 저놈한테 찾으면 저 친구가 슛골이. 이럴 때, 야, 내가 그것까지 집어넣었다. 이런 애들을 만들어 나가니까 세계 경충, 우리 국민들이 교육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 바꿀 거고, 앞으로 청소년들의 이 교육 제도는 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우리 근로자들이 주 근무 시간을 3일로 줄여요. 4일은 가족과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정규직은 30%고 비정규직을 70% 해가지고 직업이 없는 사람이 없어. 왜? 국민배당금이 나오니까 일주일에 내내 일할 필요가 없어요. 한 3일 일하고 여유있게 시간대로 일하면서 마누라와 자식과 남편과 서로 어울리면서 살아도 여유가 있고 그러면 몸도 좀 보살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이건 새벽부터 밥을 입에 퍼넣어야 되고 씹을 시간이 없고 점심을 먹을 시간이 그냥 입에 퍼넣어야 되고 이러다 온갖 병을 얻고 나중에 월급은 남는 것도 없고 허송세월 애들은 아버지 보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요? 이러고 가정이 해체되고 있어요. 이걸 살려주려고 국민배당금 하는 겁니다. 원래 배우시죠? 핵무장에 대해서. 그럼 핵무장. 그거 내가 이야기할 거지. 그 다음에 위안부 강제노동은 박정희 대통령이 그 당시 5.16 이후에 1962년 이후에 일본과 1965년에 완전 포괄 협상, 포괄 타협. 그 안에 개인들의 기업에 들어간 거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가져온 게 그 당시 돈으로 40억 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장, 일본 사람들의 재산은 메카드가 동결해버리고 한국 사람에게 무상으로 줘버려요. 이래가지고 일본이 양보한 재산이 40억 불입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일본이 주장하는 재산은 60억 불이었어요. 그래 그거를 한국에서 안 가져가는 조건은
우리는 모든 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보상받은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자, 이거는 포괄 협상으로 또 별도로 8억 불, 유상, 무상 섞어서 8억 불 줄 테니 아예 없는 걸로 하자. 좋다. 도장 찍었어. 한일 협정입니다. 그러면 그 대타협을 했는데 소타협을 하자고요, 지금? 우리나라 대법원이 제정신이 있는 겁니까? 제정신이 있습니까, 지금? 그 정부는 정부가 아니었다, 이 말입니까? 5.16 정부는 정부가 아니다. 쿠데타 정부다. 국가 간의 엄연한 조약입니다. 얼사조약 같은 건 얼사늑약이라. 늑약이라고 하지만 이거는 늑약이 아닙니다. 일본에게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해가지고 한 겁니다. 우리가 원해가지고. 조약입니다. 그래가지고 좋다. 20억 불, 8억 불 주고 너가 옛날에 가지고 60억 불 우리 주장 안 하겠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한국에 있는 제1재단 야, 저 공장 우리 거야 옛날에 소송 들어오면 됩니까? 그 소송이 전부 중지되어 버렸어요. 전부 그 소송만 하면 30만 건이 넘어요. 앞으로 200년간 재판해야 돼. 그 스톱시켰어요. 일본이 앞으로 청구할 수 있는 자산권 없어. 한국 사람이 청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자산권 없어. 8억 불로 끝내. 끝났습니다. 이런 간단한 원리를 가지고 뭘 지금 후손들이 뭘 주장하는 겁니까? 그래서 일본에게는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본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일 위안부 문제나 강제노동 배상은 우리가 받은 배상으로 위안부에게 지금보다 10배 보상해야 돼. 또 강제징용 피해자 국가에서 돈 받아놓고 시침되고 안 주고 있는 거야. 강제징용 피해자 나는 100% 원하는 대로 보상해 줄 거예요. 왜 뭐 헛나라하게 일본에서 재판의혹을 받아야 됩니까? 정부가 받아놓고 국가 정부에 달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는 보릿고개가 있었지만 지금은 잘 살잖아. 그리고 국가가 저 공원 같은 거 만들지 말고 그것도 먼저 준 다음에 공원을 만들어. 뭐 때문에 구청이나 시청을 그렇게 크게 지어. 그런 돈 있으면 강제징용 피해자한테 돈 갖다 줘. 무슨 그런 도둑놈 심보가 있어요. 우리가 받아놓고 정부는 입장 닦아버리고 위안부들 걸뱅이 만들어놓고 강제징용 피해자 그냥 골뱅이 들어서 병신 만들어놓고 월남 고역자 미국한테 돈 협상해서 안 했어요. 미국하고 협상해서 월급을 미군 병사 수준으로 우리가 받았어. 그럼 그 많은 월급을 다 90% 우리가 해소해가지고 고속도로 만들고 정부가 썼으면 이제 파월 장병한테 5억이라도 지금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해태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반발하고 일본 상대로 재판해야 되는 요지경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우리가 우리 국민을 아낀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야. 그걸 거치고 그 다음에 동성연애자. 그럼 우리나라는 원래 종교가 우리나라는 하늘에서 내려온 당군이나 환웅처나 뭐 이런 쪽으로 우리 종교가 그 종교가 그들이 내려온 것이 신단 태백산 신단수가 있는 그런 데다 보니까 산에서 신을 모시고 산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렇게 산신 위주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산신이 천신이야. 우리는 하늘을 물떠놓고 하늘이 비치면 그거 보고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늘을 숭배하던 민족이 외래 종교, 불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하늘을 섬기고 산을 천신과 산신을 섬기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저 가면 오악산 있고 저 가면 만이산 있고 전부 그게 어머니라는 뜻이야. 산을 우리는 어머니로 기대고 산이 여자의 젖같이 생겼어. 그래서 우리가 돈이 떨어지고 농사가 다 망하면 산에 들어가서 나무 뽑아서 먹고 칩 뽑아 먹고 촉은 목표를 했기 때문에 산이 어머니의 가슴이야. 그 산을 신으로 산신을 모시고 그 산은 신들이 내려왔던 장소에서 천신다 산신다 이걸 우리가 섬기던 순수한 민족이에요. 여기에 불교가 들어오면서 기독교가 들어오고 외래 종교가 와가지고 우리가 이 모양이 된 거지 실제로 우리가 하늘을 섬기던 민족이에요. 그 지금도 산신각은
우리 천신을 모시던 장소니까 법당보다 높은 데 설치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유교에서 온 칠성단, 실성가, 독성가 이런 것들은 유교에서 모시던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들어와 있어 절에. 그 다음에 석가모니가 제일 낮은 곳에 대웅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의 천신은 산신각의 제일 높은 데도 모시고 그 산신각의 산신은 여자입니다. 우리는 여성을 목의 중심 사회라 여성을 제일 높은 데 모셨어요. 그 산이 여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늘은 남성이, 땅은 여자야, 산은 여자야. 우리는 굶을 때 전부 칡뿌리 캐먹고 산에 가서 나무배에서 팔아먹고 산에서 다 살았어. 그래서 우리 민족이 산을 섬기던 민족인데 이 외래 종교가 돌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지만은 어떤 종교를 하든 간에 우리는 천신을 섬기던 민족이기 때문에 동성연애 지금 최고 반대하는 게 외래 종교들입니다. 외래 종교들이 동성연애에 목숨 걸고 반대해요. 근데 그 숫자가 많아. 외래 종교인들이 2천만 명, 3천만 명, 토속 종교인들, 토테니즘, 샤머니즘은 지금 10%밖에 안 돼요. 그럼 정치하는 사람이 누구 편들어? 토테니즘, 샤머니즘, 우리 당원 신편들다가는 국회의원도 못해. 대통령도 못해요. 천신 편들다가는 그냥 쫓겨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외래 종교들이 주장하는 낙태 반대나 동성연애 반대 지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성연애는 사실상 인간의 자유가 무한정 주어진 것 같지만 통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류가 타락하는 모습이 동성연애가 타락하는 모습으로 전 세계 종교는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종교가 나쁜 걸 가르치는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외래 종교든 토속 종교든 윤리에 어긋난다고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동성연애는 상당한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 연구해볼 대상이다. 그 자유는 인정하나 그 제도는 좀 참고해봐야겠다. 내가 생각 중입니다. 네. 그 다음에 나는 남북 우리 정권을 잡은 이후에 아시아 연방 통일을 하면서 하기 전 단계까지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북한을 왜 핵을 가졌냐 이렇게 싸워가지고 결말이 없어. 그래서 결말이 없는 싸움을 왜 합니까? 북한이 핵 없애주세요. 천년 만년 해보세요. 없어지나. 그리고 없앴다 해도 그걸 믿으면 됩니까? 북한이 핵을 완전히 없앴다고 여러분 믿을 사람이 있나? 그런데 속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핵을 만드는 길밖에 없어. IAEA에 가서 내가 장대한 연설을 하면 IAEA가 한반도는 핵이 있어야 된다. 북한이 있으니까 중심을 잡기 위해서 남한의 핵을 인정해 주자. 전 세계에서 예외 규정이 있을 수 있어. 그래요. IAEA에 가서 여러분이 그동안 북한 핵을 없애지 못했으니 우리 남한은 자국책을 세우겠어. 우리 핵을 만들어야겠어. 허가하시오. 이렇게 따지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북한의 핵을 IAEA가 막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 남한은 그러면 무방비 상태 있으란 말입니까? 미국은 맨날 방위비 올려달고 언제 갈지 모르는데 올라올 수 있는데 우리 핵 만들겠어. 허가하시오. 안 해주고 배겨요? 그럼 전부 에너지 빼버리지.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남이 만들어낸 핵 없애라고 그게 한계가 있잖아. 그죠? 전 세계 미국 정부가 종이 호랑이야 북한 앞에서는. 그럼 우리가 하는 길은 뭡니까? 미국하고 그 종이 호랑이를 설득하는 거 식은 죽먹기야. 설득해서 미국의 핵을 사오든지 우리는 전술 핵을 사야 돼. 사드만 갖다 먹는 게 아니에요. 갖다 먹고 북한 원망할 거 없어. 우리가 우리를 철저히 방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핵 문제는 언제나 문이 열려 있어요.
나는 IAEA에 가서 특별 발언을 할 겁니다. 알겠죠? 네. 누구가 우리나라 전쟁 관한 우리나라를 두동강 내놓고 일본이 2차 대전 일으킨 일본은 놔둬버리고 우리는 두동강 낸 장군인들인데 누가 IAEA가 지금 북한은 핵을 만들게 놔두고 우리는 이 모양 놔두고 우리 보고 어떡하려는 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이거는 당연히 공정성에 위배되니까 한반도 핵을 보여야 된다. 이거 우리 수출에 지장이 있게 하거나 미국이 핵을 만들어서 압박하거나 있을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1년 이내에 북한 수준의 핵을 만들 수 있으니까 방해하지 마라. 이러면 대비가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 2,500만 명의 남자가 있는데 남자다운 남자가 단 한 명도 없어. 왜 이걸 봉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장에 대해 알겠습니까? 왜 멀쩡한 나라를 두동강 내놓고 거기에 우리가 북한의 핵을 가지고 비대칭 전력에 우리가 몸살하고 불안해야 됩니까? 그래야 그래요. 정당한 주장을 우려해서 앞으로 외국과 타자 안보를 확고히 해나갈 수 있다. 그러면서 아시아 통일을 신속히 주장하면서 북한과 전쟁하지 않고 세계를 통일해내겠다. 이게 내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받기 앞서가지고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나 소변. 허영영 강령 유튜브가 곧 1억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죠? 허경영 강연이 보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를 걸리는 건데 그 1억만 명 돌파하는 것은 다소 깜짝 놀라고 있어요. 그 참고로 올해 중반기에 구글 본사로부터 10만 명 정기 독자를 확보했기 때문에 실버 버튼을 수상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가혁명당 중앙당 창당은 올해 8월 15일 날 일산 킨텍스에서 3만여 명이 참석을 해가지고 대성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허경영 20대 대통령 후보 국가혁명당에서 선출됐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약간 잘못 걸렸습니다. 기명당과 폐지, 검증신문제 폐지, 헌법재판소 폐지, 수능시험 폐지, 상속세 폐지, 노조 폐지, 경로자 폐지, 쌍발제 폐지, 교도소 폐지, 신경제 폐지, 노경민 만국의 추억입니다. 자, 가운데다가 마치자.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이준석하고 홍보하는 거 방송에 그러니까 영상을 가지고 보시죠. 국가혁명당이 어떻게 150명을 만들 수 있느냐, 그거 가능성이 있다는 걸 한번 보여줄게요. 이 KBS에서 1시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는 날 일요일 날 투표 개표하는 날 저녁 9시 KBS가 1시간 방영한 겁니다. 이게 아마 다음 대통령을 예고했다고 봐야지, KBS 노조가. 앞쪽에서 보여드려요. 아니 앞에 두 사람 이야기 하는 거 나와. 조금 앞에 20대 국회의원 이철희 의원과 청년 보수의 아이콘 이준석 씨가 허경영 씨를 낱낱이 살펴보기로 했는데요. 만나신 거예요?
저는 굉장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게요. 제가 작년에 총선을 치를 때 저희 동네에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 저희 그 안철수 대표도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벼랑간 저희 동네 노원역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싹 몰려오더라고요. 다들 같이 사진 찍고 싶어하고 정작 후보는 우리인데 그분이 와가지고 관심을 독차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드롬이 현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이는 일이랍니다. 잠깐. 저게 말입니다. 안철수하고 이준석이가 그 당시 안철수가 대통령 후보 50% 랭킹이 있을 때입니다. 노원역에서 보궐선거가 붙었는데 전 국민의 관심사였어. 그러니까 거기에 한 5천 명이 모여서 유세장에 나는 그것도 모르고 거기서 한 1km 떨어진 노원역 쪽에 밥을 먹으러 갔어요. 누구 만나러. 그런데 갑자기 한 5천 명이 몰려온 거야. 알고 봤더니 이준석과 안철수 유세장에 있던 사람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다 와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나를 둘러싸가지고 저녁 12시까지 사진을 찍어줘서 5천 명 정도 찍어줬는데 저녁을 굶었어. 근데 거기에 이준석이가 와가지고 몇 시간을 서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충격을 받았으니까 KBS 나가서 저걸 떠들지. 저기서만 이야기했겠어요? 많은 모임에 가서 이야기했을 거야. 야, 허경영 그 사람은 나타나면 사람 모을 필요 없어. 그냥 그런 때처럼 몰려와. 야, 그냥 우리가 모아난 사람이 안철수하고 내 앞에 있던 사람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 그럼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이야 도대체? 여러분, 내가 150명 만든다니까 호빵이 끼고 여러분들이 참 우습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나라가 그런 때가 아니에요. 저렇게 국민들이 열광을 하는 데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뭐 정책이 좋아서 저렇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 저 안철수 이준석 씨나 그 옆에 있는 이철희 의원은 현역 의원이야. 저 사람들이 국회 앞 잔디밭에 KBS가 책상 갖다 놓고 허경영을 좀 정언해달라. 우리나라 역사일에 저런 일이 처음이야. 맞아요. 아니 우리나라 역사일에 어떤 인물을 검증하기 위해서 두 사람의 그것도 최고로 유명한 사람들을 국회 잔디밭에 앉혀놓고 그 사람 좀 정언해다오.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이 프로 자체를 볼 때 이 프로에 나오는 허경영은 보나마나 이건 세계적인 인물이라는 게 틀림없어요. 이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이고 저 사람은 이건 젊은이의 양심이고 저 사람은 누구요? 이철이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이고. 그럼 저 사람들이 뭐가 아쉬워서 KBS에 적어도 9시 뉴스에 국회 앞에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저걸 정언합니까? 이건 이미 허경영 시대가 막을 올렸다는 소리야. 상관스럽고 싶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허경영 신드롬이 현 정치인들에게 어느 정도 신경을 쓰이는 일이랍니다. 이라고 해서 이제 이거 본인이 정리한 거예요? 예. 33가지를? 예, 공식적으로 그래도 뭐 아주 들어맞는 건 아니지만 대충 방향성은 비슷한 정책들이 실제 실현되고 있다는 걸 몇 가지 느꼈거든요. 몇 가지는 있어 보여요. 우리 흔히 말하는 사실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산적이지 못하다고 국민들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격한 방법들에 대해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성과를 보여줘야죠. 지금은 너무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렇게라도 뭔가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좀 강한 목소리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정치하시는데 약간 좀 씁쓸하시겠어요? 정치라는 게 결국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를 다루는 영역이잖아요. 이렇게 막 거창한 권력이나 이상을 쫓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들,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바꿔놓을 거냐, 삶의 문제를 다루는 이른바 생활정치, 민생정치 이런 영역으로 가지 못하면 정말 엉뚱한 사람에 의해서 어느 날 전복당할 수도 있다. 저 사람이 말하는 엉뚱한 사람이 허경영입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할 수 없는 사람, 전혀 예상 못했던 인물이 KBS에 저렇게 등장한 거예요. 저게 문재인 대통령 당선 발표나는 날입니다. 저녁 9시 KBS 뉴스입니다.
1시간을 내보냈어요. 1시간을. 뭐 우리는 5분만 보지만 1시간 동안 내 좋은 이야기뿐입니다. 나쁜 이야기 하나도 없어. 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저게 이 사람이 이 이철이라는 사람이 현역 의원인데 저분 말이 이래서 생활정치 안 하면 어느 날 허경영 같은 개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대한민국 정복하는 거 시간 문제다. 여기 보입니까? 과대말라 코미디가 가져갔죠. 대통령 저 우크라이나 코미디가 가져갔죠. 전직에 트럼프 도박하는 사람이 가져갔죠. 그렇잖아요. 100%가 히ill리가 붙는다고 그래서 트럼프 붙는다는 사람은 1%가 안 됐어요. 그런데 미국은 누가 잡았어요? 도박하는 사람이 잡았어요. 여자 노다지 성추행하고 뭐 여자만 보이면 가서 엉덩이 끌어 잡는 사람, 그 사람이 트럼프입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세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 또 추가 질문 좀 마지막으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더 타임즈 정선환 기자입니다. 아까 이 국가해병단이 와가지고 영상을 보니까 한국에 돈놈이 많다. 저도 동감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총장님이 뭐 대권을 잡으신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검증을 많이 거쳐야 될 건데, 아까 이거 종교 문제 천신비관이 나왔는데 대표님이 총장님의 종교관이 어떻게 되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나는 다 종교를 좋아합니다. 어떤 특별한 종교가 아니고 국민 전체가 나한테는 그냥 하나의 종교예요. 70억이 다 인간들의 삶. 그게 나한테는 어떤 종교든 그런데 기여한다면 그 종교는 찬성하죠. 기독교든 불교든. 아까 이야기한 천신은 우리 민족이 믿던 신이 처음부터 천신이었다는 거죠. 거기에 유교가 들어오고 불교가 들어오고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이야기고, 그거는 종교의 순서를 이야기한 거고, 실제 지금 인구가 많은 이런 세계적인 종교들은 잘 아시지만 징기스칸이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100개의 종교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를 제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는 교육적인 가치가 있고 신앙적인 가치가 있어서 나는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종교는 여러분 70억 여러분들이 잘 사는 거, 그게 나한테는 종교예요.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한두 번 더 받고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총재님, 대표님하고는 이제 기자분들하고 오찬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소는 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기자분도 한 거 보니까 허경영 총재님하고 기념촬영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공약에 대한 질문들이 없네. 공약, 정책. 예. 저는 이거리 뉴스의 안일만 기자입니다. 지금 이제 허 총재께서 말씀하신 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제 이 문제가 앞으로 논란이 될 텐데, 그러려면 이제 우리 국가가 갖고 있는 자산이 지금 계획하시는 배당금제라든지 또는 결혼 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들어가는 비용들이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물론 이제 우리가 쓰는 비용을 많이 줄여서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운영해온 이 기존 로드맵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국민 배당금 150만 원 주는 것은 어디에서 예산을 갖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연금제도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지원받는 것들이 복지 예산만 해도 지금 많이 낭비가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감을 할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정치 바로 읽힌 거고 그거 좀 털어봐. 자, 우리가 왜 집권이 가능한지
뭐 이 내 정책이 어떻게 실현될 건지 간단하게 한번 들어봐. 보수 언론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거 보시면은 소리 크게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내가 대통령은 누가 되고 이 허경영이가 20석 이중량이 아니고요. 허경영이가 국회의원은 뭐 당연히 전 전국구로 나가겠죠. 허경영이는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 나가서 발언권이 된다는 발언을 해. 당 국가혁명당 대표로서 국회에 가서 발언을 하면은 그거를 텔레비에 안 보내줄 수가 없다니까요. 한 번만 보내면 끝나요. 한 번만 보내면. 뭐 마이크 하나 대줍니까? 안 대주죠. 앞으로는 안 대준다니까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허경영이한테 이 언론 방송사들이 절대 마이크 이렇게 안 대줄 겁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뭐 허경영이 불러다가 이렇게 공중부양한 그런 거조차도 안 할 겁니다.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를 갈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을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허경영을 뭐 방송사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허경영을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절대로 허경영의 텔레비에 방송 출연 안 시킵니다. 여러분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외면 작전으로 공중파 3사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허경영이가 발언거리 뭐 텔레비에 안 나오니까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이 유튜브 때문에 이제 허경영이 사실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텐데 방금 허경영이가 유튜브 때문에 대통령 될 거라고 그러죠? 다시 들어봐. 총재가 되잖아요. 총재가 다시 한번 약간 바꿔서 방금 그 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그러면 이제 그렇게 유튜브 때문에 들이 절대 마이크 이렇게 안 대줄 겁니다. 그리고 옛날처럼 뭐 허경영이 불러다가 이렇게 공중부양한 그런 거조차도 안 할 겁니다. 철저히 외면하고 무시하는 처를 갈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한 2년을 갈 거예요. 왜냐면 지금 허경영을 뭐 방송사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해주면은 그게 허경영을 띄워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앞으로 2년 동안은 절대로 허경영의 텔레비에 방송 출연 안 시킵니다. 여러분 확실할 겁니다. 그리고 철저히 외면 작전으로 공중파 3사하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하면 허경영이가 발언거리 뭐 텔레비에 안 나오니까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알겠지만 이 유튜브 때문에 이제 허경영이 사실 대통령이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유튜브 때문에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죠? 네. 국가혁명당이 총재가 되잖아요. 총재가 대표가 돼버리면은 국회에 가서 발언을 하고 당 어떤 정당으로서의 어떤 대표가 되면은 카메라가 안 비출 수가 없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허경영이가 이 우리나라에서 국민들 앞에서 자기 정책을 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마이크 안 갖다 댑니다. 2년 동안은. 근데 드디어 국가혁명당이 이 의석이 되고 20석을 얻고 20석 얻는 건 중요하잖아. 이거 나중에 허경영 대세 걸면요. 다 다른 데서 허경영 밑으로 다 들어갑니다. 이번에 뭐 100석 그거는 아닐 거 그렇게 두진 않고요. 20석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은 국회의원에 대해서 국회에서 발언하면은 국민들이 허경영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걸 지금 허경영이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이 20석 얻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다른 아마 정장들 다 휩쓸려서 국가혁명당으로 쏠릴 겁니다. 이 혁명당 또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세력이 엄청난 골수 세력이 생겨났어요. 보세요. 이미 유튜브를 통해서 기존 못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좀 가난한 사람들이나 또는 정치가 이렇게 불합리하다 지금까지 쏘갔다 정치인들한테 이런 사람들은 김 차장. 야, 털어놓고 와야지. 털어놓고. 배당금 150만 원 준다 그러죠. 또 기존 정치인들한테 신고를 난다는 사람, 그런 사람 무슨 정치교육도 보낸다 그랬나요? 그런 사람들은 골수 지지층이 이미 돼 있어요. 이 국가혁명당. 그렇게 골수 지지층이 있는 당이 국가혁명당. 자,
젊은 사람들이 이제 앞에 말씀드렸죠. 젊은 사람들이 공화당 가기는 조금 그렇고 조금 뭔가 모르게 자기 자식이 자기 자신이 뭔가 모르게 배우지 못한 뭐 그런 조금 뒤떨어진 듯한 그런 마음이 든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 좌파들 찍어주려니까 아니야, 이거는 지금 좌파들은 완전히 실체를 알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우스갯감으로 에이 나는 그냥 아주 가볍잖아요. 나 허경영이 찍었어. 이러면 남들이 뭐라 그러지는 못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저건 싫어. 내가 우스갯감으로 이렇게 넘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젊은 애들이 공화당을 엄청난 참 공화당이 아니라 이 혁명당을 찍을 거라고 봐요. 나는 찍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혁명당이 이번에 한 20석, 왜냐하면 조직은 없어요. 조직은 없는데 지금 그냥 이 젊은 사람들은 조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잖아요. 조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니까 틀림없이 혁명당은 보이지 않는 한국당을 찍을 듯한 그런 세력들이 혁명당에 엄청 찍을 것이고, 이제 이 대선이 문제죠. 대선은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대선 후보가 없어요. 여자 아무데도 없다니까요. 허경영 외에는 없어요. 저는 허경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허경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딱 갖춰져 있어요. 여당은요, 지금 여당 좌파들은 방금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조금 앞으로 박수 치지 말아요. 대선 후보가 없어요. 여자 아무데도 없다니까요. 허경영 외에는 없어요. 저는 허경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허경영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딱 갖춰져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은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조건이라고 그러죠? 네. 그거는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리하다 했어요.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가 당의 정책을 알리는데 100번 활용해야 돼. 예,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기자회견이 앞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해외 언론까지도 나중에 불러서 계속 기자회견. 예, 이게 되면서 제1ver수 1투족은 여야가 다 모여 있는 데는 거기 가는 것보다 허경영이가 져서 뭐 한다면 그걸로 다 와. 국민들이 야 저기 여야가 모여서 뭐 행사한다. 이쪽에 허경영이 있다. 거기 있던 사람이 한 명도 안 빠지고 나한테 왔다는 거 이준석이가 저번에 안 했어? 내가 뭘 마당을 펼치면 국민들이 이쪽으로 저쪽 하나도 안 가. 이게 벌써 우리가 승리자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네. 딱 갖춰져 있어요. 지금 여당은요, 지금 여당 좌파들은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저 믿을 사람, 일단 여당에서 믿을 사람이 없어. 우리 정치였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국민들의 희망을 주는 그런 또 영상 하나 찍어볼까 합니다. 저 허경영, 앤드류 양, 미국 월 120만 원씩 지급, 한군 월 150만 원씩 지급. 지금 앤드류 양이 미국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금 아주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그의 공약 중에 하나가 전 미국인에게 월 기본 소득 120만 원을 지급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30년 전에 허경영 총재가 월 기본 소득 18세 이상 150만 원 지급한다고 했죠. 허경영 총재의 공약을 뺏겼는지 아니면은 그 허경영 총재의 어떤 선거 운동으로 이 앤드류 양이 미국에서 지금 출마하는지 아마 하늘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앤드류 양, 아시아계 미국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을까? 지금 앤드류 양은 경제학과 법학을 공부한 변호사이자 사업가입니다.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 후보 경선을 앞두고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아시아계 후보입니다. 자, 공직 경험이 전혀 없는 후보인 유일한 아시아계 후보고요. 대통령이 되면 18세 이상 모든 미국인에게 매달 $1,000, 12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야, 이거는 우리나라 허경영 총재가 국가혁명당 월 150만 원씩 18세 이상 지급한다고 했죠. 20세인가요? 18세인가요? 미국에서까지 갖다 쓰네요. 우리나라 지금 허경영 총재의 33권역을 갖다 쓰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 후보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사실은 그 노인수당 20만 원 그것도 허경영 총재의 고향이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뭐 조국이도 갖다 쓰고 이재명이도 갖다 쓰고 뭐 한국당에서도 갖다 썼고요. 또 저 부산 오거돈 지금 시장입니까? 거기는 또 무슨 상품권으로 해서 또 부산만 뭐 몇 조를 이렇게 찍어서 상품권을 돌려서 뭐 부산 경제 살리겠다. 그거 다 허경영 총재 그 공약입니다. 그런 최초의 야sek의 미국인이 될 수 있을지 기초가 주목된다. 이게요. 그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허경영 총재의 이제 대통령 선거에 앞서서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이 120만 원 기본 소득을 아마 미국의 전체적으로 방송을 이렇게 사로잡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러면은 지금 이게 앤드류 양이 대통령 선거가 되고 당선되고 안 되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 허경영 총재의 이 공약을 선전해주는 효과가 있죠. 그런데 쉽게 하기에는 허경영 총재의 선거운동원이네요. 선거운동원. 허경영 총재의 선거운동원으로 앤드류 양을 지금 미국 전역에 내보낸 것 같습니다. 와 대단합니다. 미국이 신뢰하면 미국이 된다는데 이야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하늘의 움직임은 이렇습니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 뭐 촛불 뭐 검찰 이런 거 지금 여러분들 신경 쓰지 마세요. 2년 후에 대통령 되고 나면요 허경영 총재가 반드시 대통령이 된다고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이 그렇게 정해놨다는 말씀입니다. 야 그러니까 하늘이 착착 하나씩 이렇게 대통령 허경영 총재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후보, 대통령 선거운동원이죠. 어떻게 보면 앤드류 양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또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원하는 기사들이 이렇게 시적절에 탁 나와주네요. 허경영 총재의 어떤 그 공약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앤드류 양을 통해서 앤드류 양 또 여자 같은데 이렇게 이제 앤드류 양 이러니까 우리나라 이름 물어보면은 그냥 이렇게 여자 같은데요. 남자입니다. 앤드류 양을 통해서 허경영 총재의 어떤 그런 34공약을 신뢰할 수 있는 허경영 총재를 신뢰의 허경영 총재로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이렇게 그 이미지를 각인시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늘의 그 위대하심을 한번 또 느껴봅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앤드류 양은 저 대만계 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앤드류 양이 쉽게 얘기하면 허경영 총재를 벤치마킹한 것 같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허경영 총재님이 아까 여기 질문에 답변하는 거를 여기 이제 기자간담회를 마감을 하고요. 그걸 오창간담회로 여기 2층에 고양이장이라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걸로 기자들 하시고 우리 당원도를 저기 수소로 불러 안내해 드릴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총재님께서도 말씀해 주겠습니다. 지금 저 방송을 한 사람은 태극기 부대를 지지하는 교수예요. 근데 저 사람은 이름이 뭐지? 우리 정치 바로 읽기인가? 우파 정치 바로 읽기. 우리 정치 바로 읽기. 우리 정치 바로 읽기. 그 인터넷 들어가면 우리 정치 바로 읽기에 들어가면 저 사람이 나오는데 저 사람이 항상 태극기 부대, 뭐 우파 정치를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항상 좌파를 많이 지지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우파도 뭐 좋아하고 좌파도 좋아하고 나는 어디를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저분이 방송을 할 때마다 대통령은 일단 허경영밖에 안 된다. 그 다음 뭐 국회 의석은 여야가 좀 더 가져가는데 허경영은 20석 정도밖에 못 가져갈 거다. 근데 우리는 150석 해놨죠? 150석 해주면 여러분이 살고 못 해주면 배당금을 좀 천천히 받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으면 뭐 20석 해줘가지고 몇 년 걸리다가 하면 되고 뭐 돈이 급하고 아주 어려우면 죽는 것보다 낫죠? 뭐 국회의원 선거 때 뭐 국가행정당 배당금당을 지고 뭐 빨리 받게 되는 거고 그건 나는 급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뭐 재원 마련 교도소 폐지. 재원 마련은 가장 쉬운 게 재원 마련이에요. 500만 명의 특수 사업자를 국민한테 주겠다고 그랬죠?
무엇을 하든 이익이 생기면 몇 퍼센트는 세금으로 내면은 변호사 위반에 안 걸리죠? 안 걸리겠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그 사업자를 많이 활용하겠죠? 그럼 우리 국민은 불특정 수입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을 복도방에 그냥 내놓으면 수입이 없죠? 깎아줍니까? 안 깎아주잖아. 그거 특수사업자 친척 중에 하나 있으면 가서 좀 네가 내놔라 그러면 소개비 받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어울려서 소개비가 세금으로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요. 여러 가지가. 그래서 연간 세수가 한 100조가 늘어납니다. 교도소 폐지, 그 다음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200명을 없애요. 보좌관 3,000명 없앱니다. 왜? 국회를 아주 단순화시킵니다. 중국 청나라가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는 나라가 저 진시황이 징기스칸이 쳐들어온다니까 보고하는데 2달 걸려. 왕한테 보고하는데. 보고하고 뭐가 올라가고 왕한테 올라가는데 이미 도성이 점령되어 버렸어요. 내 말 이해가죠? 이런 보고체제가 많은 정당을 잡으려면 신속한 국가혁명과 같은 체계가 필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니 무슨 정책을 하나 세우자고 그러면 1년 2년 해야 당대표한테 올라가. 그런 당이 되겠습니까? 우리 당은 그냥 올리면 직책 초월 바로 총재한테 보고가 들어오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뭐 나는 뭐입니다, 나는 무슨 당무위원입니다, 나는 뭐가 이런 있다고 소리하면은 우리 당에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징기스칸은 말단이 징기스칸한테 직접 보고하는 체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속도가 빨라. 저기 쳐들어갑니다. 아 그래? 금방 징기스칸이 알아. 야 들어가 몇 명 가. 딱 이러면 끝나는데 이게 황제한테 가지고 올라가는데 2달 걸려. 저쪽 변방에 전쟁이 났다는데 보고 체제가 복잡해. 성주한테 올라가 성주가 또 저기 말 타고 가면 또 저기가 올려. 그거 뭐 정성이 또 저기가 올려. 이래가지고 나중에 왕한테 황제한테 올라가는데 2달이 걸려. 그 황제는 나라 다 마음 나서 보고를 받아. 이게 여야 정당입니다. 지금 정책을 하나 올리면 그게 국회의원한테 올라가는 것도 한참 걸리고 국회의원이 당에다 올려가 그걸 공론하는 데가 6개월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거 하나 통과되려면 아예 그 임기 동안에는 안 되는 수가 많아. 이해가죠? 이런 나라 망합니다. 백성의 소리가 탁 들리면 대통령은 대통령 대리를 15,000명을 만들어. 나는 15,000명이 수시로 그냥 가지고 올라와. 나한테 기회다 넣어줘요. 그래 안 그래요? 대통령 대리가 왜 있냐? 보고체제를 줄여버리기 위해서, 비서정치를 끝내기 위해서. 알겠죠? 지금 나하고 계속 전화를 하루 종일 받는데 이거 밑에 비서를 통해서 오면 한 통도 안 받아. 다시 하려고 그래요 밑에서. 그러겠죠? 그래서 이런 정치는 앞으로 이런 보고체제가 복잡한 것을 줄이는 거. 그거 국민이 원하는 거야. 맞아요. 대통령의 기가 이미 국민은 다 죽고 난 다음에 보고가 올라오면 됩니까? 이미 국민을 죽고 가는 사람이 있는데 저 도와줘야 되겠다니까 복지부까지 올라가는데 한 달. 그래 안 그래요? 그래 복지부에 올라가서 다시 대통령 위에 그거 돈이 언제 들어옵니까? 그 사람 굶어 죽고 나면 결제나. 맞아요. 이런 쓰와 빠진 정치를 우리는 권위주의 정치라고 그래. 뿌리 뽑아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국가 예산을 그렇게 줄이고 그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예산은 1,000조 중에 앞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예산 500조는 국가에 실제 필요한 돈은 200조면 뒤집었어요. 거기서 300조가 남아. 그럼 1,000조면은 또 500조가 생기죠? 800조죠? 거기다가 대통령 당선된 첫 해 양적완화 2,000조. 그 다음에 양적완화 2,000조. 그 다음에 양적완화 2,000조. 3년간 6,000조. 우리 화폐 발행고가 1,700조입니다. 그거에 3배를 찍어내요. 찍어내서 서민 가계부채가 1,500조야. 싹 정리해요. 정리해줘가지고 국민들이 은행에 갖다 주는 돈을 소비하는 데 써도록 유도하는 거야. 그러면 이 중소기업이 살겠죠? 영세 자영업자 살겠죠? 그냥 경기가 활성
활성화되면서 너도 나도 매달 배당금이 나오는데 뭐 돈에 연연해 가서 써면서 경제가 순환되는 거야. 선순환이. 이런 방법은 하버드 대학 경제학 교수도 나한테 와서 한 몇 년간 배워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 바짝 마른 뽀뽀가 있는데 거기다 물을 한 숟가락씩 넣어가지고 계속 돌리고 있어. 또 마르면 또 한 숟가락 물은 영원히 안 올라와. 이게 우리 경제입니다. 근데 나는 도랑통을 갖다 부어버려. 그냥 그래서 도랑통 들어간 물이 그 천배만 배 올라와 버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적 완화 6천조 양적 완화 6천조를 퍼부어도 맨날 미국으로 외국으로 달러 한국 돈을 달러로 바꿔가 빼돌리는 회사들이 있죠? 우리나라 돈은 계속 없어져요. 지금 앤드류 저 사람 머리 잘 썼어요. 1,000불씩 찍어서 1,000불씩 넣어줘도요. 미국 달러는 맨날 해외만 나가면 지하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는 유통화폐가 얼마 없습니다. 전부 카드만 쓰고 달러는 해외로 다 나가버려요. 아무리 찍어서 줘도 미국 경제 아무 이상이 없어. 무슨 이해가죠? 1,000불씩 줘도 미국 경제 아무 필요가 없어. 인플레이션 택도 없는 말씀. 그 돈이 중국 사람은 중국으로 보내버려요. 한국 사람은 한국 가족한테 보내. 그러면 달러가 계속 은밀하게 해외로 빠져나가. 전 세계로. 그래서 채곡 재현아. 비상시에 쓰려고. 그럼 이런 거 달러는 기축통화돼가지고 아무리 찍어내도 미국이 인플레가 안 생긴다는 게 특징이야. 우리나라가 비슷한 실정이야. 우리나라 돈 아무리 찍어보세요. 지하로 들어가고 마늘밭으로 들어가고 미국으로 달러로 바뀌어 다 나가버려요. 아니 이거 물이 새는 독에다가 물 좀 부었다고 그걸 안 보여주면 돈이 없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경제는 깨진 독의 경제야. 그렇기 때문에 그걸 그 독을 막아야지. 그 공투로 놓고 안만 부어봐요. 안 돼. 그래서 빚을 갚아주는 게 독을 막는 거야. 가계부채를 제로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한번 나왔다.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빚을 안 지게 돼. 안 지려고 몸을 힘써. 한번 당해봤으니까. 이래서 우리 국민들의 한번 실수한 거. 카드가 나오니까 거기에 반해가지고 한번 실수한 걸 이번에 내가 한번 그걸 막아주겠다. 싹 갚아줘 버리고 그 사람들은 부채 제로로 만들어줘. 그러다 갚아준 걸 다음에 갚아라. 이거 아니야. 완전히 없는 걸. 국가가 정책을 잘못해서 생긴 국민의 부채니까 국가가 책임져. 또 그동안 국민은 주식에서 대한민국에서 배당금 한 번 준 적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서민과 빈민과 중산층은 배당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야. 그리고 위에 상류층과 차상류층과 상류층과 최상위층은 배당금 안 받아도 돼. 그러니까 30살 이상이 우리나라 국민 중에 3,400만 명이에요. 3,400명 중에 차상위층과 상위층과 최상위층을 빼고 나서 실제 받아가는 사람 한 2천만 명 받아가는데 그 돈 얼마 안 됩니다. 월 30조야. 1년에 360조예요. 아 이거 많습니까? 1,000조의 예산이 들어오는데 나라 살림을 잘해가지고 범칙금도 재산 비례형으로 해서 범칙금도 엄청 들어와요. 이렇게 해서 국가 재정이 펑펑 넘치게 하고 모든 집행은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것은 하되 돈은 중앙정부에서 총괄 관리해. 그래서 지방정부가 다리를 하나 놔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지자체 단체장이 썩썩썩 해서 다리를 놓자고 하는데 그런 돈의 지출은 없어. 언제나 중앙에서 국가개발심의위원회에서 다리공사 그거 해도 타당성이 있다 없다 철저히 수사해. 이래서 앞으로 공사는 상당히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지금은 각 지자체가 방만하게 막 사채를 발행하고 채권을 발행하고 이거 완전 개판 5분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중앙에서 전체 통제하겠다. 이 지구라는 나라에서 돈 나가는 구멍이 수천 개가 지방으로 깔려있으면 이게 됩니까? 이 고딱지만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이 작지만은 이게 핵이야. 이 우리 핵에서 우리는 돈의 집행을 중앙에서 통제하겠다. 대통령 직속으로 앞으로 어느 지역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엄청난 검토를 거쳐서 그걸 통과하려면 그 예산 집행이 굉장히 어려워져. 알겠습니까? 네. 발주도 지방정부에서 발주할 수도 없어요. 발주 조달청처럼 전국의 발주 집행관이 한 군데 거기서 발주가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국민 배당금을 우선순위로 지급하겠다는 소리지. 네. 국토개발은 이 정도면 세계 1위야.
일이 이제 SOC에다가 줄 돈 그거는 나라 망하는 거야. 무조건 사회 공사 예술이 들어갈 국민한테 주라 해요. 국민한테. 알겠습니까? 특정 기업 배분을 봐야 그 특정 기업은 그 돈을 다 해외로 빼돌려. 그리고 그 돈을 해외에다 투자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잘 된다고 해서 당장 국가에 이익이 오는 건 아닙니다. 국민들이 호주머니가 안정될 때 국가 경제가 살아나고 기업도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자분들도 기자 월급만 가지고 참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거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배당금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데도 소화가 잘 돼. 네,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교도소 폐지는 흉악범을 가두는 교도소 하나만 놔두고 사람을 인신 부족하지 않고 벌금으로 그걸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벌금이 더 들어오면 국가 수입이 생겨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민 배당금 하나 지역으로 활용한다고 보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그 국가혁명 배당금과 중앙단사 계속 기념 간담회를 모두 마치고요. 오찬 간담회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자분들 필요하시면은 단독으로 이렇게 촬영도 가능합니다. 예, 이상으로 박수를 맞이하겠습니다.